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뽀송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 코너 함께할 파이터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 코너 처음 와봤는데 사실 우리 건쌤, 건파이터님도 오늘 월요일에 처음 출연하시게 됐거든요. 제가 네. 건 파이터인가요? 네, 건파이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함정 수사 전문 건셜록인 줄 알고 살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오늘은 파이터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파이터 모드로 오늘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유구한 역사의 일원이 되어보아요.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의 주제는 유구한 역사의 일원이 되어보아요인데요. 자, 도대체 어떤 기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태성쌤, 오늘은 어떤 기업 갖고 오셨나요? 야, 이 기업이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100년의 역사를 지닌 삼양그룹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그룹을 예. 가져오셨고요. 자, 그렇다면 건파이터님은 어떤 그룹 가져오셨습니까? 100년 기네요. 저는 살짝 좀 짧습니다. 아. 약간 반세기의 역사, 57년의 역사를 가진 효성그룹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이미 조금 지셨네요. 약간 그렇죠? 진 것 같네요. 약간. 네, 역사에 있어서 조금 네. 벌써 좀 지신 것 같은데요. 쉽게 가죠.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대결할지 기대가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랑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을 일단 태성쌤이 삼양하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제가 또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양라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여기 삼양라면을 만든 데는요. 삼양식품이고 네. 여기는 삼양사라는 식품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삼양그룹은 어떤 데냐면 여기는 예전에 그 김성수 회장이라고 어디죠? 그 동아일보 오너일가 동아일보. 그분의 바로 밑에 동생 어머. 이 회장이세요. 네네. 예, 그분이 이제 세운 회사이고요. 지금 자산 규모가 6조 2천억 원 정도 돼서 자산 규모로 치면은 세계 한 60위에 해당되는 오. 그런 규모가 있는 기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심이 76위예요. 예. 더 높네요? 그렇죠? 농심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훨씬 더 규모는 크다. 어. 그리고 여기는 그룹 구조가 삼양홀딩스로 지주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주사가 있고요. 그 안에 18개의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는 어허. 그런 거대 기업입니다. 와, 엄청 크네요, 진짜. 또 그리고 이 삼양그룹이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식품이 좀 유명해요. 네. 근데 식품만 하는 줄 아는데 식품뿐만 아니라 화학, 의약, 바이오, 패키징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일단 식품 부분은 삼양사라는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술수하죠? 네? 네? 네. 네, 상쾌한이라고 들어봤어요? 먹어야죠, 상쾌한.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여기 1억 포를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2년 전에 들렸었어요. 아, 그래요? 예, 급성장하고 있는 그 상쾌한을 만드는 곳. 이게 삼양사 식품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마트 가면은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Q1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 이게 바로 삼양사 식품 부분 거예요. 오. 예. 그리고 여기는 당분유라고 해가지고 설탕, 밀가루, 기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네. 그런 사업 부문이 있고 또 식품 부문에는 또 다른 계열사가 있어요. 식품 F&B가 있어서 레스토랑이라든가 브런치 카페 이런 데들을 운영하는 그런 계열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이게 그룹 전체로 보면은 거의 반 가까이 매출 를 차지하는 그런 네. 큰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자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양사 내에서 화학 부문이 있어요. 여기서 크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또 삼남석유화학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거 외에 7개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화학 부분이 있고 또 의약 바이오도 있는데요. 삼양홀딩스에서 바이오팜 부문 이것 이외에 2개사에서 항암제를 위주로 하는 그런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패키징 이쪽도 좀 유명해요. 삼양 패키징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PET병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내 상당 부분은 이쪽 회사 거 거의 그 시장 점유율이 반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
있다. 와.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는 삼양사에서 코스메틱도 해요. 그리고 삼양 데이터 시스템이라고요. IT 회사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와, 지금 우리 태성쌤이 들고 오신 이 삼양그룹이 들으셨죠? 아. 네, 건파이터님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온 들고 온?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일단은 자신감이 붙는 게 네. 재계서열 이제 60위 정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계서열이 24위입니다. 어머나, 굉장히 굉장히 큰 높네요. 대기업 네. 집단이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시가총액만 1조 4천여 원이 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효성에 가고 싶은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취업할 수 있죠, 있는 있죠.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반인이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이제 뭐 삼양 라면이라든지 삼양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 소비재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2B 사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기업체들에 네.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 30여 개국 한 100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절대 삼양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그룹이다. 그러네요. 생각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그룹명 자체도 이제 효성이라는 게 네. 샛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이야. 57년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100년, 500년 이렇게 갈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서열이 생각보다 되게 높았거든요. 20위급권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사업을 어떤 것들을 또 영위하고 있나요? 일단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지나가다가 아파트 브랜드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효성 해링턴. 아, 해링턴. 네, 그렇죠. 건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네. 효성 노틸러스라고.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효성 TNS라고 하는데 ATM 기계. 이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친숙한 사업 영역일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찾아보시다 보시면은 이제 B2B 사업을 진짜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 화학섬유 특화 재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그리고 금융까지 모두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그룹이고요. 섬유무역 같은 경우에는 효성 TNC, 그리고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지능기업 효성 굿스프링스, 그리고 산업자재 같은 경우에는 효성 첨단소재,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효성화학, 그리고 정보통신은 앞서 말씀드렸던 효성 TNS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더클래스 효성이라든지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효성에서 담당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영역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와.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B2B 사업 중심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뿐 그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는 삼양그룹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그룹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태성쌤이 굉장히 인자하게 웃고 계세요. 예.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마음은 타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 뭘로 얘기를 하지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 정말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근데 제가 이 삼양그룹과 효성그룹 둘 다 들었을 때는 좀 삼양그룹은 또 삼양라면이 생각나고 효성그룹은 B2B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취준생분들이 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호도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삼양라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헷갈리니까요. 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선호도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낮아요.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주요 사업 화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아, 선호도가 낮다고 또 팩트는 예. 네, 인정을 인정해 해주시는 깔끔하게 인정해야죠. 네, 선호도는 낮지만 그래도 취준생들이 이 삼양그룹을 좀 가기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네. 기업이 이렇게 크고 네. 좋은데 선호도가 낮아요. 오,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더 크게 열릴 수가 있다는 거. 경쟁력이 취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참에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참에 한번 이 삼양그룹 노려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자, 건파이터님, 효성그룹은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저는 당당하게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높다고요? 반대로 네. 가야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처음엔 낮아요. 네. 근데 이제 지원할 때쯤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이만한 기업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장교 전형이라는 게 존재하는 기업. 아하. 이제 사실 장교 전형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도 네. 끝까지 장교 전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 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 사실 그러니까 네, 예, 네. 삼양도 장교 전형이 있습니다. 장교 전형이 있어요. 뒤지지 네. 않습니다. 예. 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 삼양그룹과 또 효성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게 아는 사람은 안다. 취준생들도 이제 찾다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효성그룹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뭐 삼성이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뭐 은행이라고 치면 신한은행이라든지 오. 뭐 이런 데들인데 그런 데들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1등이거든요. 1등. 그럼 효성그룹은 1등이 아니냐? 굉장히 1등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이게 글로벌 1위 제품이라고 하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판덱스 말씀드렸던 거에서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스판덱스도 만든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현재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무궁무진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코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의 한 45% 육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효성 걸 쓴다. 오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TM기 계속 자랑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은행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ATM기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효성에서 만든 ATM기가요. 미국 시장 리테일에서 이제 1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1위입니다. 그 큰 곳에서도 그렇죠. 1위. 네. 근데 여기서 머무느냐? 그냥 1위 하니까 돈 많이 버네.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것까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G 경영 같은 것들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수소 시장 대비해서 수소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수소 경제 활성화 이런 데도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업이 흔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효성그룹에 대한 자부심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태범쌤도 예.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ATM기가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에서 1위라고요. 저기 우리 삼양그룹의 Q1은 우리 주방에서 1위입니다. 아, 우리나라 주부님들을 모두 사로잡았죠? 예, 네. 저희 마음속에 1위입니다. 아. 저희 주방에서 1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그룹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들, 각 기업의 채용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양그룹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예, 삼양그룹은 매월 대규모 수시 채용을 진행합니다. 오.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도 정기 채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게 아니라 매월 열리는 것인데 소개해 드리는데도 꽤 커요. 그래요? 예, 수시 채용을 매월 대규모로 진행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채용 프로세스 자체는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채용 전형이 좀 다양해요. 네. 다양한 채용 전형. 일단 기본적으로 대졸 신입을 뽑습니다. 여기 2023년 6월 입사 가능자 그리고 영어 말하기 능력 그 성적 보유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이제 재밌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 아마 효성에는 없을 거요. 오. 주니어 커리어라는 그런 채용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 경험, 유경험 신입, 그러니까 정규직 경험만 1년 이상 그리고 3년 미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기회를 따로 줍니다. 오호. 그 사람들만 같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데요? 예, 좋죠. 네. 있나요, 효성? 글쎄요. 전역 장교 효성이 있듯이 우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입사 가능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네. 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네. 여기는 학생들을 많이 키워내요. 아하. 산학장학생이 있는데요. 약학대학 3학기 이상 수료자이고 평점이 4.5 만점에 3.5 이상이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면 자녀 학기 등록금을 줍니다. 오. 그것만 주느냐? 매월 자기개발비로 50만 원 줍니다. 야, 50만 원이요? 예. 뭐 효성에서는 혹시 저 학생들한테 중기계 주나요? ATM기 주나요? 아마 안 줄 것 같은데. 수수료 무료 이런 혜택 있지 그쵸? 않을까요? 너무 비싸서 ATM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와, 삼양그룹은 매월 수시 채용을 또 진행을 예. 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 같은데, 자, 효성그룹
있나요? 매월 수시 채용합니까? 아, 수시 채용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아, 네. 효성그룹도 수시 채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규모 면에서는 사실 삼양그룹에 조금 못 미치는 거는 아쉽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스팟별로 뽑는 게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네네네. 효성그룹은 B2B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그 규모 면에서는 작은 측면에 속하는 거는 맞습니다. 음. 하지만 그렇다고 공채가 없느냐? 네. 공채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채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네,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리크루팅 페이지 참조하시게 되면요 네. 수시 채용은 절대 잊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류 접수 진행 중이에요. 어호. 그래서 이제 4월 17일부터 28일 18시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입 그리고 전역 장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전형이다. 지금 그럼 두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채용 일정과 절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태정쌤부터 알려주실까요? 예, 삼양그룹은요 서류 접수가 4월 14일부터 27일까지예요. 27일인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마감 시간이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아침 9시, 9시에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9시인지 알았어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아침 9시까지 마감을 하고요. 네. 서류 전형이 이제 4월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인적성 검사가 5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직무 적성 면접을 하는데 5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직무라든가 전공 관련된 PT를 할 거예요. 예, PT 면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인성 면접을 임원들이 인재상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입사는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7일 아침 9시까지라는 아침 9시. 거,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효성그룹의 채용 일정과 절차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앞서 이제 효성그룹 서류 접수 이제 일정 말씀드렸는데 네. 27일 날 이미 떠 있고요. 네. 이제 공채이다 보니까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와. 그래서 이제 28일 18시까지 네. 마감할 계획이고요. 서류 접수 이후에 인적성 검사와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대부분이 좀 걱정하는 게 이제 면접이잖아요. 이 면접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끔 원데이 면접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원데이. 대신에 이제 그 원데이 안에 실무 면접과 임용 면접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하.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분 단위로 구성되다 보니까 막 네. 그렇게까지 딥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채용 설명회나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네. 좀 가려져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네. 질문을 거의 못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공개 채용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이게 지금 현재 25일 14시부터 15시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많은 질문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소통에 힘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효성그룹. 지금 삼양그룹 같은 경우는 비교를 했을 때 면접을 5월 중에 한번 보고 5월 말에 보는 여기 원데이 면접이거든요. 예. 네, 조금 더 취준생을 배려해 준 거 아닌가요? 예, 배려는 하지만 대충 뽑는 거 아닌가요? 대충 뽑는다. 예, 우리 면밀히 봐야죠. 좀 더 면밀히 볼 수 한번 있게. 불러보고 그때만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예, 다음에 또 한번 봐야죠. 그런 깊은 뜻이 우리는 있었군요.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곳이라서 예, 더 면밀히 보고 뽑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삼양그룹은 27일 목요일까지, 효성그룹은 28일 금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성 쌤. 예, 많아요. 네. 일단 화학 부문에서는 생산관리 부문에서 환경안전 공모에서 산을 뽑고 있고요. 식품 부문에서는 영업, 마케팅 그리고 생산관리에서 공무 부문 뽑고 있고요. 의학 바이오 이쪽은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경영지원에서 학술 그리고 생산관리에서 제품 개발, 경영지원, 제조관리 약사 그리고 의학 바이오 R&D에서는 MD, 제형, 그다음에 양리 분석 이런 직무를 뽑고 있고요. 패키징 이쪽에서는 경영지원에서 구매 쪽 뽑고 있고 생산관리에서 설비관리, 생산관리, 용기 개발 이 부문에서 뽑고 있고요. 여기는 직무별로 좀 묶어놨어요. 스텝 부서에서는 경영지원에서 재경 부문에 결산, 재무, ERP에서 뽑고 있고 HR 쪽에서 교육과 제도 운영 쪽에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효성그룹의 채용 분야는 어떤가요? 일단은 직무를 생각을 한다면은 총 네. 6개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영업, 생산기술, 건설, R&D 그리고 IT, 관리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직무마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계열사가 조금씩 다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 기술 영업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섬유화학 소재 생산 기술, 그리고 섬유화학 소재 생산 지원, 그리고 중공업 생산 기술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이랑 건설이 당연히 있겠죠. R&D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타이어 보강제 연구라든지 펌프 연구라든지 아니면 중공업 연구 같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IT는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IT, CS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 직군인데 네. 이제 관리 직군 같은 경우에는 경영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 경영 관리 혹은 신사업 그리고 인사, 교육 이쪽 분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효성그룹을 추천한 이유 앞서 이제 뭔가 이제 많은 수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자랑 여기서 잠깐 한마디를 그쵸, 하면요. 해주셔야죠. 전공을요 가리지 않습니다. 아호. 그러니까 이제 우대 전공이라고만 돼 있지 필수 전공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원서 그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비슷한 전공이거나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까 두려움 갖지 말고 지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전공 영역 상관없이 지원은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양그룹에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성쌤. 네. 그 중에서도 이 모집 분야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또 유망하다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유망이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유망 첫 번째, 진입 전략. 가장 많이 뽑는 곳에 관심을 좀 두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가장 많이 뽑는 곳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사업 부문이 가장 큰 곳. 아하. 이 삼양그룹에서 가장 큰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식품과 화학이거든요. 네. 식품이 전체 그룹 매출액의 한 40% 초반 정도 하고 있고요. 화학이 40% 중후반 정도를 매년 하고 있어요. 이 두 영역이 가장 크겠죠. 네. 그럼 거기서 열리는 그 뽑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식품 부분의 영업 이쪽이 가장 많이 뽑을 것이다. 아. 그래서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한번 관심 가져봐라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뽑지는 않지만 미래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효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화학적인 또 그 재질을 개발했다라고 얘기. 네네네. 바이오 옥수수. 바이오 그렇죠. 옥수수로 소재. 그거 한다 그랬죠. 여기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아하.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 이 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뛰어들어서 식품 추출물에서 그 옥수수 추출물에서 네. 여기서도 뽑아내고 네. 그걸 바탕으로 어떤 플라스틱도 만들어내고 도료 그리고 접착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 영역이 지금은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열린 패키징 쪽의 생산 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와, 이렇게 많이 뽑는 곳 그리고 미래에도 유망한 곳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효성그룹도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효성그룹이 여기가 또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곳이 있다면 근데 유망한 거는 사실 이제 사업 영역을 너무 많이 자랑을 해가지고 아. 사실 1위 얘기하면서 아. ESG 경영이라든지 수소 이제 관련된 네.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이제 MZ 세대 취준생들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첫 번째는 사실은 인사 교육 파트입니다. 오. 이게 사실은 인사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나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 채용이 많지 않은 이 시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사나 채용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이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를 뽑아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공이 무관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영학과를 꼭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영업 직군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어문 계열 전공자들이 지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 사실 어문 계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효성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중국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터키어 전공자들이 뭐 TNC라든지 첨단 소재 등 다양한 계열사에서 우대하면서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좀 활용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대기업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근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기계, 화학 전공자들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지방 내려가야 된다, 네. 공장 가야 된다,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계, 화학 전공자들도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직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중공업 생산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전기직렬, 기계직렬 중에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섬유화학 전공자들도 기술 영업으로 지원하면 또 서울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고도 없는데 가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이 원하는 거를 콕콕 집어서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세 줄 정리를 할 텐데 우선 태성쌤부터 삼양그룹에 대해서 세 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삼양그룹 숨어 있는 대기업이다. 숨어있는 대기업.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0년을 이어온 기업이다. 역사 있습니다. 아무나 100년은 이어올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눈을 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오, 매달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수시 채용이 있습니다. 매 월마다 수시 채용이 또 있으니까 꼭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효성그룹 세 줄 정리해 주신다면요? 효성그룹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첫 번째, 영업부터 기술, 경영 지원까지 이만한 꿀 기회가 없다. 아하. 꼭꼭 다들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직무별로 지원 계열사가 다르니까 꼭 확인하자.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카톡방만큼 중요한 정보 공유에 장이 없다. 필참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 카톡방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취업의 기술 코너에서는 삼양그룹과 효성그룹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